다음 시대를 논합니다. 스포츠 추석 특집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첫 시간 주제는 야구로 정했습니다. 야구 이야기를 하려면 이 두 분을 모셔야죠. 월요일 야구 한 잔에 정이 남매,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추석이니까 이 추석 인사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민족 대명절이잖아요. 이런 멘트로 시작하는 거죠. 네, 코로나 때문에 좀 가족들조차 좀 마음껏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게 가장 베스트지 않을까. 저도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살이 좀 오르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드셨나 봐요, 벌써요. 예. 저는 좀 더 올드하게 가겠습니다. 네. 예,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우리의 옛말이 네. 있는데 네. 예. 여러분들 코로나19로 좀 상황이 여의치는 않은데요. 기쁜 마음으로 이번 한가위를 연휴를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참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결국 추석까지 왔는데요. 네. 내년 설에는 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분은 뭐 야구 기자를 네. 하시지 않습니까? 추석 연휴에도 느긋하게 마냥 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연휴 기간에는 신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이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온라인 시대라서 온라인 당번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한 2날 정도를 찝어서 이렇게 네. 당번 근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연휴 기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정도 온라인 담당으로 체육계 소식 그리고 야구계 소식을 전달하려고 대기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 추석쯤이면은 이 야구도 리그가 좀 막바지로 향할 때가 많거든요. 한 경기 한 경기 더 긴장하면서 좀 경기를 봤던 기억이 좀 많이 나고요. 개인적으로는 2017년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당시에도 역대급 순위 싸움이 벌어지면서 추석 전날까지 담당팀을 쫓아다녔던 기억이 나는데요. 당시 1위부터 4위까지가 추석 전날 10월 3일 이게 정규리그 최종전이었거든요. 이때 맞아요. 결정이 났어요. 근데 이번에도 좀 재밌게 야구를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스포츠 월드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출장을 제가 짰습니다. 제가 이혜진 기자를 보냈습니다. 그때 선배님이셨군요. 네. 네, 좋은 선배셨죠. 그렇죠. 네. 두 분은 그 야구 기자 생활한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2007년에 입사해서 한 15년. 15년. 네. 야, 잔뼈가 많이 굵어지셨고. 저는 이제 야구는 2016년부터 해서 6년 차 됐어요. 6년 차. 네. 그래도 6년 차면 이제 뭐 거의 흐름을 좀 간파하고 있을 때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좀 세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느낌이 오시나요? 최근 이제 프로야구를 보면 젊은 선수들의 강세가 돋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뭐 강백호, 이종우로 대변되는 타자들 그리고 또 젊은 팀으로 가장 먼저 60승 고지를 밟은 KT 그리고 투수들 경우에는 그나물의 그 밥이라는 평가가 예년까지는 많았는데 올해는 1년차 신인이죠. 이의리 선수, 김진욱 선수 등이 강세를 맞네요. 보였고 또 후반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롯데 박세웅 선수 또 여기에 김민우 선수 이런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투수도 세대 교체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세대 교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구는. 이혜진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기가 힘들 정도로 체감이 팍팍 되고 있습니다. 뭐 엔트리는 물론이고요. 뭐 선발 라인업만 봐도 굉장히 좀 새로운 얼굴, 이름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또 야구 유망주 선수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래도 베테랑이 한 명 껴 있어야 되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친구 언제 그 친구인데 아직도 맞아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베테랑들이 막 나이가 많이 든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요. 어떻게 청취자분들은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올림픽 치르고 난 후에 한국을 대표하는 에이스 좀 필요하지 않을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감이 좀 되실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유현진, 김강현, 양현종 그리고 오승환 선수 등 투수들에게 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15년 넘게 의존해왔던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이들의 공백, 오승환 선수를 제외하고 3명의 에이스가 빠지니 이들의 공백을 느끼면서 4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또 타자들 중에서는 이승엽 선수 이후 국제대회에 강하고 팀을 이끌 만한 리더가 없다는 게 맞네요. 한국 야구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다는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데 결국에는 리그 발전을 통해서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좀 하긴 하고 경쟁력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났고요. 한국 야구가 세대 교체를 빨리 해서 세계 정상에 다시 오르는
되는 그날을 좀 기원해 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예, 드리고 예, 싶은데 뭐 이런 세대 교체라는 게 사실 뭐 당장의 성적을 내면 좋겠지만 전 또 어떤 과정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젊은 선수들을 계속해서 국제대회에 내보내고 또 성장시키는 것도 우리가 좀 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구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두 분과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뭐 류현진 선수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류현진, 김광현 원투펀치 이게 그쵸. 언제부터입니까? 근데 아직도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양현종 선수까지 해서 아. 이른바 이제 자완 뭐 트로이카 이렇게 불렸던 세 투수가 국제 대회에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부터 한번 찾아봤거든요. 류현진 선수의 경우 14경기에서 11경기를 선발로 등판을 했고요. 5승 1패 평균 득점 3.14를 기록을 오. 했습니다. 김광현 선수의 경우 16경기에서 12경기 선발 등판에 5승 3패 평균 자책점 5.34를 올렸고요. 양현종 선수도 이제 10경기 중에 8경기 선발 등판에 4승 2패, 평균 자책점은 2.43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면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는 2006년 도하 아시안 게임이 첫 이제 국제 무대 데뷔전이었는데 그 이후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09년 WBC 이런 국제 대회에서 큰 한국 선수단이 큰 성적을 올린 대회 무조건 있었고요. 또 김강현 선수도 2009년 WBC,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또 2015년 프리미어 12에서 우승할 때도 주역으로 활약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이 두 선수는 무조건 우리 대표팀 호성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전 세대로 가보면 뭐 선동열, 박찬호 선수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딱 대표하는 에이스가 딱 있었어요. 그렇죠. 1998년부터 방콕 아시안 게임부터 이제 프로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가 허용됐는데 뭐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는 박찬호 선수의 이 세레모니 금메달 확정하고 또 여기 이제 구대성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데 구대성 선수도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일본전을 또 2차례나 잡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런 장면도 국제 대회 명장면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제는 믿을 만한 새 얼굴 필요하다. 왜냐면 올림픽 때 좀 절실히 느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넥스트 제너레이션 실제로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꽤 많이 떠오르죠? 네, 그렇습니다. KBO 리그에서 세대 교체 바람이 분지는 좀 됐습니다. 좀 비슷한 실력이라고 하면은 이왕이면 조금 더 젊은 선수들을 키우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곤 했는데요. 올해만 하더라도 하나 김민우 선수와 KT 소영준 선수가 개막전에서 토종 투수 맞대결을 펼쳐가지고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2년 사직 전 이후 9년 만이라고 했습니다. 네, 또 의도를 했든 또 팀 상황상 어쩔 수 없었든 루키 시절부터 1군에서 좀 키우는 모습도 종종 보이고요. 또 일례로 도쿄올림픽 대표팀의 경우 예년에 비해 좀 투수진이 확 젊어진 모습이었는데 30대는 삼성 오승환 선수, LG 차우찬 선수, KT 고영표 선수 딱 3명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 기자는? 저는 지금 이제 원태인, 김민우, 박세용, 이의리, 소영준, 김진욱 정도가 이제 차세대 우리 국가대표 혹은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성장할 자원들인데요. 원태인 선수가 지금 뭐 다승과 평균 자책점에 모두 최상권에 이름을 올려 있고요. 또 김민우 선수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김민우 선수가 2015년에 데뷔했는데 올해 이제 데뷔 첫 두 자릿수 승수를 사냥했습니다. 이게 기록입니다. 한화에서 2011년 류현진 선수 이후 10년 만에 10년 한화에서 만에. 20대 투수가 선발 10승을 해낸 기록인데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눈에 띄는 박세용 선수인데요. 후반기 안 맞습니다. 안 맞죠? 무패죠? 무조건 잘 던지고 있는데 이런 선수들의 등장이 참 리그에서 좀 투수들이 많이 없다. 젊은 투수들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좀 이런 갈증을 좀 씻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거론된 이름이 꽤 많아요. 그래도 한국 야구를 이끌어갈 혹은 리그를 대표할 만한 에이스 원픽 한 분씩만 뽑으라면 어려운 질문인 거 압니다. 근데 특집이잖아요. 너무 추석이고 어려웠어요. 하니까 두 분이 뭐 기자의 눈으로서 네. 나는 이 선수 차세대 에이스다. 저는 이의리 선수. 기아의 이의리 선수. 예. 저는 삼성의 원태인 선수에게 좀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예. 참 원태인 사랑 오래가네요. 그러면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야구가 오랫동안 좀 안고 있었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우완 에이스잖아요. 이 선수가 이 갈증을 좀 풀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딱 이 시점에서 누가 가장 토종 에이스라는 호칭에 적합하냐를 따져봤는데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기록면으로 따져봤습니다. 기록면으로 따졌을 때 지금 원태인이
여러 면에서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뭐 기록 야구를 좋아하시는 이혜진 기자였던 것 같고요. 저는 뭐 우한 투수가 없었다 그랬는데 한국 야구가 가장 잘할 수 있었던 것은 자완 투수들의 선전 때문이었는데 이의리 선수가 나타났다. 네, 이의리 선수가 지금 포스트 유현진이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강현 선수에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신체적인 사인을 던지는 게 일단 이의리 선수 설명할 때 구속과 구위 밑밥으로 깔고 가고요. 예. 여기에 제가 진짜 이의리 선수를 뽑은 이유는 이의리 선수의 구속을 좀 주목했어요.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 145.4km를 평균으로 던지는데 이게 리그에서 박세웅 선수와 함께 리그에서 선발로 평균 145km 이상을 던진 토종 투수 2명 중에 1명입니다. 그리고 아직 몸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여물지 않은 1년차 투수인데 벌써 145를 평균으로 던지니까 향후 이 선수가 더 빠른 구속으로 던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예. 웨이트를 해서 몸 체중을 불리면요. 이런 점에서 이의리 선수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분 눈빛에서 지금 뭔가 느껴지는 게 이상하게 경쟁 구도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세영 대 이혜진, 원태인 대 이의리. 이 자존심이 걸린 한판 대결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세영 선배지만, 선배지만 아니다. 이의리보다는 원태인이다라는 뭐 좀 설득을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일단 허락하신다면은 오늘만 좀 개그장 떼고 한번. 자,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요. 네. 예. 자, 두 선수의 타고난 신체 조건부터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원태인 선수는 2000년 4월 6일생입니다. 183cm 키에 92kg 체중이고요. 뭐 선수들 가운데서 체력이 아주 큰 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하체 근력이 균형 있게 발달해 있어서 순발력이 우수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신인 때와 비교해 좀 몸이 더 탄탄해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몸을 키웠다기보다는 꾸준한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인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조건을 보니까 힘이 느껴지네요. 키 183에 몸무게 92. 이야, 뭐 저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의리 선수는 어떨까요? 이혜진 기자 좀 긴장해서 183kg이라고 하시는데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의리 선수는 지금 185cm, 90kg입니다. 90kg입니다. 원태인 선수보다 2cm 큰데요. 이게 키가 2cm 크다. 어떻게 보면 되냐면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가 그만큼 높다. 그런데 투수는 마운드 위에서 공을 던지잖아요. 그렇습니다. 2cm 차이가 계단 한 개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을 찍을 때 타자에 이렇게 수직으로 찍는 그런 느낌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의리 선수가 신체적인 조건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겠나. 단 2cm지만 계단 하나의 차이다. 릴리즈 포인트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그렇죠. 그 타자들이 느끼는 그게 또 체감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궁금한 게 그러면 뭐 사이드암 투수도 있고 언더스로 투수도 있는데 그건 또 다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드암이나 언더핸드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인지업이나 커브 같은 변화구로 좀 기교 형식으로 던지는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원태인 선수가 2000년생, 이의리 선수가 2002년생, 둘 다 매우 어립니다. 예, 신체 조건이나 나이나 뭐 우열을 크게 가릴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원태인 선수를 제가 좀 봤는데 이게 선발 등판 데뷔전을 봤더니 2019년 4월 28일 대구 LG전이었습니다. 4이닝 1실점을 했는데 그런데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선발 데뷔전에 앞서서 6경기나 구원 등판하면서 0점을 좀 잡았어요. 하지만 이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나이는 어리지만 올해 데뷔 첫 경기를 선발 등판했고요. 4월 8일 키움전이었는데 5.2이닝 2실점을 하면서 승리는 따내지 못했지만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후 3번의 등판도 모두 5이닝 이상을 채우면서 역시 대형 신인이 나타났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4월 28일 광주 하나전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 투수가 됐는데 역시 출발 자체가 원태인 선수하고 이의리 선수하고 좀 다르다. 원태인 선수는 구원으로 좀 나왔다가 선발을 했는데 이의리 선수는 나올 때부터 신인으로 해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니 출발점 말씀을 하셨는데 원태인 선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선수는 떡잎부터 달랐습니다. 일단 초등학교 입학 전인 6살 때 6살 때 네, 6살 때 이미 여기 KBS 프로그램
야구 신동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프로그램 이름은 피플 세상 속으로였고요. 에이스로 활약했던 경북고 시절에 이미 150km대 강속구를 던지면서 모든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기도 했는데요. 2019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에서 삼성의 주저 없이 원태인 선수를 선택한 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삼성의 2019년도 1차 지명 대상자는 이미 10년 전에 결정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미 남다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좀 포인트를 잡고 싶은 게 있는데 유전자도 달라요. 유전자가 달라요? 네, 네. 잘 알려진 것처럼 원태인 선수의 아버지가 원민구 경복궁 전 감독입니다. 실업에서 뛰던 1984년과 1985년 신년 1차 지명에서 삼성의 선택을 받은 기억도 있습니다. 지명 포기로 인해 실제로 뛰진 않았지만 한 구단에 1차 지명을 받은 최초의 부자가 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예. 원태인 선수가 뭐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6살 때부터 뭐 6살 나오니까 할 말이 없네. 야구 신동이었대요. 예. 일단 뭐 원태인과 이을이 확실히 다른 게 말씀하셨다시피 손잡이가 달라요. 아, 그렇죠. 원태인 선수 우완 정통파 그리고 이을이 선수 좌완이에요. 네네. 그리고 뭐 구속이나 장점도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손으로 아까 145km를 던진다고 했는데 야구계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왼손 투수가 145km 이상의 빠른 공을 던지면 지옥에서라도 데리고 와라, 데려와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타자 입장에서 왼손으로 145를 던지면 우완 투수가 150km를 던진 것과 같은 체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구속 하나만큼은 이의리 선수가 확실히 우위점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태인 선수도 최고 150에 달하는 강속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프로 입단 후에 구속이 좀 줄기도 했어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시즌을 거듭할수록 구속이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야구 통계 이제 사이트에 따르면 평균 구속이 2019 시즌에는 139.9였는데 2020 시즌에는 142.6, 올 시즌에는 144.8km까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여기 자, 두 분 네. 약간 진정하시고요. 예, 근데 사실 뭐 가운데서 보고 있는 입장은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원태인과 이의리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상대방의 그 선수를 공격할 약점도 생각을 하고 오셨을 거라 사료 세웁니다. 잠시 쉬었다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On the mound for the Dodgers, Hyun-Jin Ryu, a large contingent of South Korean media is 한국 스포츠의 미래, 다음 시대를 그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 추석 특집 스포츠 넥스트 제너레이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에서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다음 시대 이야기 넥스트 제너레이션 야구편 듣고 계십니다. 월요일 야구 한 잔의 정이남매, 문화일보 정세용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야기를 해보자니까 굳이 영진대첩으로 팬을 키우신 두 분과 함께 이의리 대 원태인 대 이의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두 선수의 약점으로 공격을 또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티키타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원태인 선수의 약점, 각이 좋지 않다. 이 말을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제 원태인 선수 던지는 모습이 각이 좋다, 들어올 때 직구나 체인지업 각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 타자들에게 좀 물어보면 원태인 선수의 체인지업과 직구는 칠 수 있는 각도라는 말이 좀 있습니다. 칠 수 있는 각도? 예. 그렇다면 이제 체인지업 스피드 조절이 관건인데 지금은 원태인 선수의 직구 스피드가 좀 나오기 때문에 체인지업이 잘 통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좀 떨어졌을 때는 체인지업이 쉽게 공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제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던지기 전에 릴리스 포인트에서 홈플레이트에 이제 꽂힐 때 이게 터널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터널링 순간에 각이 상당히 좋다고 해요. 타자들 입장에서 약간 공이 안 보였다가 꽂히는 이런 느낌으로 비춰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체인지업이 각이 원태인 선수보다 훨씬 좋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리 선수는 조금만 또 이렇게 가다듬으면 더 좋은 뛰어난 투수가 될 것 같다는 기대감을 전해봅니다. 자, 반론을 제기할 수 있나요? 그 또 야구 통계 중에 스윗 스팟 퍼센티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타가 어느 정도 나오냐 이런 거를 좀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원태인 선수의 변화구 같은 경우 뭐 10%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각이 좁아서 잘 치고 있다 이 말은
저희가 좀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안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원태인 선수는 올 시즌 경기당 볼넷 개수가 2.62개에 불과합니다. 이게 이제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적은 수치예요. 반면에 이일이 선수 경기당 볼넷 개수가 5.3개나 됩니다. 류현진 선수가 한때 볼넷보다 홈런이 낫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히 좀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 전략상 고의로 뭐 볼넷을 내줄 때도 있지만 현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볼넷이거든요. 공은 공대로 던지고 타자를 또 걸어서 출루시키는 일인데 그만큼 이제 이일이 선수의 제구력이 이렇게 물오르진 않았다.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 말씀드릴 수 야구라는 있을 것 게 이게 같아요. 실제 데이터로만 놓고 야구를 해서 성적으로 따지면 모두가 100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구라는 건 실제 경기를 하는 타자들의 네. 체감을 저는 전했다는 점을 아. 말씀드리고요. 그 이의리 선수 체인지업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의리 선수의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직구의 팔스윙, 체인지업의 팔스윙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궤적에 나와서 하나는 145로 꽂히고 하나는 130km의 체인지업 뚝 떨어지기 때문에 타자들이 그만큼 공략하기 힘들다라는 현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좀 갑자기 또 수긍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뭐 이리 선수는 올해가 신인이잖아요. 네. 원태인 선수랑은 좀 다른 상황이고 신인 왕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뭐 신인왕 뭐 승패를 떠나서 100이닝 100탈삼진을 달성을 하면 신인왕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의리 선수는 지금 구단에서 관리에 이제 들어간 모습입니다. 100이닝 전으로 이제 시즌을 마감하게 될 거고요. 지금 탈삼진 같은 경우에도 100개를 이제 거의 채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뭐 신인으로서 압도적인 성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의리 선수가 뭐 1순위다 이렇게 하고요. 사실 이의리 선수가 좀 기아 타선이 올해 좋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아 타선이 다른 구단 좀 잘 치는 구단 같았으면 이의리 선수가 지금 뭐 10승 가까이 가 있다. 이게 뭐 일반적인 기대치입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 뭐 저희는 뭐 선수 하나만 지금 바라보고 얘기를 나누고 있으니까 네. 원태인 선수는 신인은 아닙니다만 루키 시즌은 어땠나요? 사실 1년 차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불펜에서 시작을 해서 선발로 보직을 바꿨는데요. 시즌 중후반까지 또 신인왕 경쟁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당시 후반기 들어 체력이 좀 떨어지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시즌을 거듭할수록 이러한 부분까지도 보완이 돼가는 모습입니다. 원태인 선수는 좀 약점이 전반기에는 진짜 잘해요. 후반기로 갈수록 좀 힘이 떨어진다. 이게 지난해 같은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좀 낫습니다. 전반기에 보니까 15경기에 2.54인데 후반기에서는 평균 달성이 3점대고요. 예, 승도 그렇게 많이 추가하지 못한 상황을 제가 네.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의리는 올해가 신인이고 내년 네. 2년차, 후년 3년차 부상 없이 계속 발전할 수 있다면 원태인과 어떻게 더 소상하게 좀 그렇죠. 데이터를 가지고 따져볼 수 있겠는데 일단 두 분의 생각과 데이터는 다 들었습니다. 주변에서의 이 선수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는 국가대표 전력분석위원을 맡았던 봉준근 해설위원의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봉준근 해설위원이 가장 주목한 포인트가 이의리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도미니카죠. 미국전에 이제 경기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 상대 타선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두 경기 모두 호투를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는 점. 특히 직구 9위로 상대 타자들 좀 압박했고 도미니카전 같은 경우에는 9개 탈삼진을 뽑아냈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향후 국제대회에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이번에 좀 보여줬다. 그래서 국제대회용 에이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뭐 이의리 선수 인성이나 태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신인 선수기 때문에 아직은 조용합니다. 아직은 신비한. 네, 뭐 아직 제가 아직이니라 말씀을 드렸지만 신인 선수들은 크게 어필할 그게 없습니다. 선배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깍듯하게 그렇습니다. 예의 바르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윌리엄스 감독이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당돌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그게 경기장 외가 아닌 내에서. 그래서 윌리엄스 감독이 BK 김병현 선수의 신인 때가 떠오를 정도로 경기장에서는 뭔가 파이터 기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이 지금 현재 이의리 선수의 그 당찬 신인으로 올라선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태인 선수는요? 저도 이제 삼성 담당 기자를 비롯해 여기저기 좀 물어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좀 부각을 하더라고요. 모든 궁금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질문하고 또 일을 또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또 알려주는 대로 잘 적용해서 발전시키니까 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굉장히 만족도가 크다고 합니다.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삼성에서 좀 강하게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뭐 밖에서는 뭐 토종 에이스다 이러면서 좀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 뭐 감독도 그렇고 섣불리 뭐 칭찬하지 않고요. 오히려 좀 강하게 포수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앞에 성적에 연연해 하지 말아라. 시즌 끝나고 그때 보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포스트 류현진으로 운을 뗐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으로 따졌을 때 국가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빅리그,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래. 그러면 나는 이 선수의 이 장점 때문에 데려가겠어. 네. 제가 이걸 또 위해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예.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제가 국내에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의리 선수의 평가는 비제로에서 빗불 사이라고 합니다. 아직 발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을 이제 감안해서 포텐이 제대로 터지면 김광현 선수급이 된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고요. 반면 이제 원태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B-에서 B제로 사이로 한 단계 낮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태인 선수는 조금 한 단계 낮은 평가를 받은 게 직구의 구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을 때 체인지업 구위가 좀 떨어진다는 점이 실제 약점으로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반면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에 직구 구위만 놓고 보면 80점 만점에 55점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고 원태인 선수는 50점 전후로 줄 수 있다. 한 50점 정도만 봐도 리그의 상위권이거든요. 그리고 체인지업 같은 경우 이의리 선수가 50점, 원태인 선수가 50점으로 같은 위치라고 이렇게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 현재 9위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건데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상당히 더 있는 편이죠. 예. 지금 예진 기자가 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네. 아닙니다. 아니 근데 물론 이런 야구에서는 자완 선수보다 좀 우완 선수가 좀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런 성적을 받았다는 거는 원태인 선수의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구속이 오르고 있다는 점에다가 원태인 선수는 변화구가 굉장히 다양하고 이거를 좀 무르익어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조금 더 스태미너를 키우고 구속도 조금 더 늘린다면은 좀 국가 경기에서도 국제 경기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두 선수 이야기 이렇게 들어보니까 잠깐 야구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대감으로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태인, 이의리 향후 10년간 한국 마운드를 지켜줄 두 투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그 이참에 다음 특집 한번 더 하면 어떨까요? 타자로. 좋습니다. 예,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타자로 영진 대처 구도를 한번 다음 시간에 만들어 보도록 꼭 기회를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포츠에서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다음 시대 이야기 Next Generation 야구편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특집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내일도 이어집니다. 메시와 호날두의 다음 시대, 포스트 메날두, 포스트 호메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 기대해 주세요. 박태원의 스포츠.